속 시원하게 톡 쏘는 미디어 토크쇼 미디어톡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굉장히 뭐 취재를 마지막까지 전화기를 붙들고 취재를 하시는 모습으로 저는 지난주에 못 나와서 열의에 불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최근에 신정식의 뉴스하이킥에서 굉장히 단독과 특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어제 그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실 직원들이 VIP2 내지는 V2라고 부른다. 이거 저는 야, 이거 뭐 대통령실에서 또 MBC의 바이든 날리면 때처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언론에서 안 받을 수지도 몰라. 근데 역시나 후자였죠. 예, 후자가 됐어요. 이건 뭐 우리가 해놓고 뭐 분석하기가 조금 그런데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뭐 여는 말씀으로 여는 토크로 요 얘기 좀 이거 왜 이거 뉴스 가치가 없나요? 아니 뉴스 가치는 충분하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검열을 하는 거지. 제가 말하는 검열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셀프로 스스로가 이런 보도를 했을 때 본인한테 올 수 있는 불이익도 생각할 거고 네. 또 언론사들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있잖아요. 정치적 네네. 성향. 네. 그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봐요. 이게 뉴스 가치로 만약에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네.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얘기가 있었다. 보도 안 했을까요? 거의 제가 볼 때 언론에 도배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현재 언론 지형 청와대에서 네. 여사님을 V2라고 불렀다. 네. 어땠을까요? 다 보도하죠. 난리가 났을 거죠. 예. 그리고 사실 댓글에 그런 얘기 있던데 잘못하신 것 같다.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 예. V1 아니냐.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지금 이 정권과 언론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교수님은 이제 학자로서 그렇게 분석을 하셨지만 저는 언론이 더 이상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널리즘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시 되면은 사실은 어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또는 이해타산으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면서 우직하게 가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네. 더 이상 우리나라에는 그런 언론이 없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언론사들은 저널리즘 따위는 개나 줘버렸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셉니다. 시작하자마자 지난주 한번 쉬었더니 그냥 하루 쉬고 한 주 쉬고 나시더니 두 분이 다 아주 표현은 조금 공중파입니다. 네, 저희들이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건 뭐 해프닝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발언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총리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 독도는 우리 땅.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우리 땅 영토가 맞죠? 아닙니다. 예.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거 뭐 해프닝은 해프닝인데 각종 해석이 왜 저렇게 답변했을 거냐에 대해서는 각종 해석이 모든 매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준비된 대답이 습관적으로 튀어나왔는데 예상 질문이 아니었던 거죠. 예.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1초라도 고민하는 흉내는 내줘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1말의 고민 없이 그냥 대답하니라고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바로 보시면은 그 느낌이잖아요.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치고 대답이 들어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딱 내가 이 대답을 하고 있어야지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대답이 나오든 나는 무조건 아니라고 할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무슨 질문이 됐든 야당이 물으면 무조건 아니라고 할 거다. 왜? 이 정부의 유리한 질문은 아닐 거기 때문에 네.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얽어매려고 하는 질문을 던질 거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아니라고 해야지라고 하고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상 질문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화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이면 질문을 잘 듣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본 아니겠어요? 그것도
지금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 국회에서 물어보는 장면인데 총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할 때 신중에 신중을 안 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떤 형태로든 방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를 인정하거나 이러기보다는 방어를 해야 되니까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질문 내용은 지적하는 내용이 많고 대통령의 실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 많은데 그럼 절대로 아닙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 말은 그냥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하는 국민 앞에 대답하고 답변한다는 생각보다는 아마도 부인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그 말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저는 대답을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뭐 추측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하여튼간에 다양한 추측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추측의 소재를 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뭐 독도는 우리 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보도를 머니투데이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발언을 근거로 해서 썼어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총리가 먼저 대정부 질문에서 가짜 뉴스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었죠. 네. 아니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이야기하고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나 총리나 당에서 부인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의 말을 대통령이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혼선 오락가락 이거를 문제는 제가 보기엔 뭐 저는 뭐 그것도 문제지만 언론이 이런 걸 보도하는 태도를 보면 그냥 계속 쫓아다니고만 있다. 왜 분석하지 않을까? 이게 더 문제 아닌가요? 어떠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69시간도 똑같은 지금 패턴이잖아요. 69시간 문제도 처음에 얘기했다가 아니라고 그랬다가 대통령이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도 부인한 듯한 태도로 보이고 이런 태도로 보이는 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첫 번째는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냥 한번 민심을 떠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뭔가 던져놓는 거죠. 예. 그리고 반응이 안 좋으면 주워 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주워 담으려면 공식적으로 브리핑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발을 하는 거예요. 예. 어느 언론사에게 하나 흘려서 보도하고 나면 분위기가 안 좋아. 독도는 우리 땅을 왜 얘기해? 원래 우리 땅인데? 그거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는 거 이건 아니다. 사실 아니다. 이렇게 부인해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쓱 하나 던져놓고 그게 보도를 보도를 하고 나서 반응이 좋으면 그걸 계속 밀고 나가고. 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행태가 나올 수 없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언론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렇게 관계자 입을 통해서 이거 여론 떠보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걸 기자들이 모르나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기자들은요, 소위 단독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먼저 보도하는 걸 좋아해요. 특종 소위 얘기해서. 네. 그래서 누군가 그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를 해주잖아요. 엄청나게 좋아하죠. 왜냐하면 내가 이걸 처음으로 나 혼자 들었네, 나 혼자 기사 쓸 수 있겠네, 이런 어떤 잘못된 자신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냥 검증 안 하고 보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전 기자가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한테 고위 관계자가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행간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써야 기사가 완성되는 거 아닌가? 그게 저널리즘이죠. 아까 개나 줘버렸다는. 예. 그런 게 전혀 구현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지금 우리 언론의 행태를 보면서 일본 산케이 신문이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산케이 신문이? 예, 많은 사람들은 산케이 신문이 그냥 극우 성향의 신문이다, 언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그 극우 정권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요. 네. 일본 정부 내에서 어떤 얘기가 돌고 있고 어떤 방향을 정하면 산케이 신문에서 미리 사설이라든지 보도를 통해서 빵 하고 단독으로 터뜨립니다. 네. 그다음에 여론 동향을 살펴보죠. 네. 괜찮다. 그러면 2, 3일 후에 정부 관계자가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이 지금 거의 산케이 신문화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정치와 특정 언론의 협업이네요. 협업.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산케이 신문에서 나온 얘기가 사실은 언론사의 사설이라든지 그냥 언론 보도다라고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일본 자민당 정부의 입장이구나, 태도구나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그런 걸 배우고 있는 거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서로의 신뢰를 깎아먹는 일이거든요. 네. 언론사는 계속해서 본인들이 내는 보도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특수한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아니 이거는 그냥 개인 관계에서도 이렇게 얘기 한 3번만 하면은 양치기 소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우리 정부가 지금 하는 행태, 언론이 하는 행태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자기 신뢰를 자기가 깎아먹는 일을 왜 할까? 왜 하는 네. 겁니까? 도대체 왜? 그게 궁금하네요. 왜 하는지. 자, 언론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 밥 한 공기 논란 되니까 조수진 의원 진위를 왜곡한 선동이다. 언론에서 그다음에 뭐 한덕수 총리도 제대로 똑바로 알아들어야 된다. 뭐 태영호 최고위원 아니 피해자들이 내 뜻을 김일성 사주라고 했던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면서 언론에서 제대로 내 진위를 제대로 쓰지 않고 왜곡하고 있다라고 언론 탓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최근에 화법이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최근에 아주 극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언론 탓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뭐 언론이 뭘 어떻게 했죠? 왜 곡해를 했다고 그러는데 뭘 곡해를 했어요? 받아쓰기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요. 그럼 네. 받아서 쓴 거예요, 그냥. 얘기한 거 그대로 보도한 거고요. 네네. 그냥 그 보도 그냥 받아서 그대로 쓴 거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대단히 저는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요, 본인이 잘못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A라고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A라고 반응을 했어요. 근데 나는 B라고 얘기했는데 그 누구 잘못입니까? 듣는 사람 잘못입니까? 말한 사람 잘못입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게 듣는 사람 잘못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여기서는요. 거죠. 지난번에 날리면 바이든하고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해요. 네. 나는 A라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왜 B라고 들어? 우린 다 A라고 들었는데. 아니 B라고 들었는데 에컨데.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잘 들어라라고 하는 호통이 좀 호통 소리가 커졌다. 네. 바이든 날리면 이후에 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자, 외신 하나 좀 볼게요. 완전히 지금 뭐 트럼프 난립니다. 난리 미국. 네. 외신 보신 분들 아실 텐데 뭐 기소 인정 불인정하러 가는 트럼프의 이 비행기 타고 와서 저 사무실까지 가고 자기 자택으로 가고 이게 뭐 대선 유세하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쇼가 펼쳐졌죠. 예. 미국 역사상 최초로 형사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세운 기록이 하나가 또 있는데 미국 역대 대통령 사상 최초로 압수수색을 당한 대통령. 맞아요. 예, 예. 이런 식으로 근데 트럼프 하면 또 미국 최초로 아웃사이더 대통령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돈 많은 아웃사이더가 있나? 그러니까 원래 정치에 발을 담그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정계로 들어와서 바로 대통령이 된 케이스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요. 네. 본인은 사실은 아예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쇼화시키는 그런 거에 최적화에 된 사람이었어요. 원래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그래요. You are 예. fired 이거 했던 TV쇼에서 그렇습니다. 예. 전국적 인지도를 얻었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한테 걸리면 언론도 그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이미지 메이킹화 시키는데 이용되는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처음 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맞아요. CNN 예. 보고 가짜 뉴스라고 그랬어요. 대놓고 그랬거든요. 공식 석상에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네가 얘기하는 건 다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안 들을 거야라는 식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SNS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도 기소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본인 입으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라. 기획자이자 연출자이자 배우처럼 느껴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형사에 기소가 되면은 머그샷도 찍어야 되고 수갑도 차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빼줬거든요. 근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아까워. 수갑 채워져 가지고 강제로 체포되는 모습을 실제로 지지자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거. 네. 그걸 개인 변호사들하고 미리 얘기를 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뭐 미국의 언론들은 트럼프는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본인이 원하는 전 세계가 본인만을 집중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관종의 왕.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의 나라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함부로 얘기했나 싶은데 가짜 머그샷 그러니까 수감 피의자들이 수감되기 전이나 이렇게 범죄 피의자들 사진 네. 그거 안 찍게 해줬더니 가짜 머그샷을 찍어가지고 티셔츠에 받고 그거 팔고 있다면서요. 캠프에서요.
그러니까 트럼프 캠프에서 지금 형사 기소된 지 24시간 만에 52억 원의 정치 후원금이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아마 100억 원이 넘었을 겁니다. 캠프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머그샷을 팔고도 있는 거죠. 팔고도 있고 그다음에 뭐 몇 달러 이상 기부하시면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런 캠페인.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본인의 어떤 정치적 쇼를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럼 왜 이게 가능하지? 미국이니까 사실은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하면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이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 그런 나라가 미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미국이 아닌가. 예. 그 보니까 그 트럼프라고 크게 쓰인 자기 전용기 비행기를 일부러 타고 1시간 남짓 되는 비행을 하고 뉴욕 공항에 내리고 공항에서 그 검찰청으로 가고 하는 이 전 과정이 굉장히 트럼프는 잘 기획돼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를 일거수일투족을 언론에서 쫓아다니면서 생중계를 해요. 네. 왜냐하면 왜? 예,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사 기소된 대통령 최초거든요. 아니 이게 뭐 뉴스같이 뭐 의외성 뭐 이런 건 있다고 하겠지만 소위 공적인 어떤 의견을 공적인 토론회 장을 열고 공적 의견으로서의 토론회 가치가 있는 뉴스인가 이렇게까지 전파를 하려 해도 되는 건가. 왜냐면 그러니까 언론이 사실은 저널리즘적 가치보다는 네.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청률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직 대통령이 그것도 최초로 예를 들면 본인 비행기 타고 와서 그야말로 뭐 정치적 쇼라고 얘기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한 편의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최고예요, 그게. 그 시간에 다른 뉴스 보내가지고 시청률이 오를까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거 전속적으로 그냥 전체를 다 보도하면서 내보내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유튜브에 클릭수 올리고 이런 장사를 하겠다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고 트럼프 입장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정치적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본인은 네. 지금 다음에 대선에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는 모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까지 보니 예를 들면 머그샷도 찍고 막 수갑 차고 이런 모습이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어요.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걸로 보여요. 예, 피해자 프레임으로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게 확증 편향이 되거든요. 네. 공화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트럼프의 이런 모습을 정말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꾸며진 어떤 하나의 드라마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증 편향을 확산시켜서 네. 공화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도 벌지만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도 함께 곁들여져 있는 게 근데 트럼프의 우리도 계산인 이거를 거예요. 분석을 하면서 트럼프가 무슨 혐의로 기소됐지? 이거 까먹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맞아요. 성 관련된 비위거든요. 네, 그 소위 포르노 네. 배우 입막음료. 성추행했는데 예. 성관계를 하고 입막음하려고. 그래서 회계 조작 혐의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입막음하려고 예. 돈을 따로 빼다 보니까 회계 조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벤트 때문에 트럼프가 뭐 때문에 지금 기소됐지? 그건 모르죠 사람들이. 그걸 까먹게 되는 근데, 기가 막힌 예, 효과가 있다. 주엘 법무장관과 그 검사들을 사실 주민들이 직접 뽑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지금 검사장이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트럼프가 의도하는 그 정치적 박해가 너무 잘 모양이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자, 그 언론이 돈만 추구해서는 이런 본질을 까먹는 빅 이벤트만 남는다. 교훈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미디어톡 최진봉 교수, 문희정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